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오베라는 남자에 대한 영화의 시놉시스와 이 영화의 장점, 단점, 그리고 주제의식 같은 걸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놉시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베라고 하는 성실하며 까칠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 그는 매일 새벽 6시 15분 전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마을 주변을 시찰합니다. 아내가 죽은 다음 날에도 철도 회사에 출근할 정도로 직업정신도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40년간 일해왔던 직장에서 해고당하자 사랑했던 아내를 따라가기 위해 자살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자살을 하려는 순간마다 새로 이사온 이웃이 그를 찾아오게 되며 그의 삶에 생기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영화의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설명이네요. 네. 다른 소설이랑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백세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폭탄 전담으로 만드셨던 분이셨단 말이야. 그 백세노인이. 노인이? 그래갖고 어디를 터트렸는데 뭔가가 잘못됐다거나 히틀러를 만났던가 그런 식으로 유명 인사들을 만나면서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모든 대사는 맨 마지막에 다 때려박고 그렇게 하니까 이미지적으로 많이 간 것 같아. 그리고 다 보고 나서는 헛헛해. 허탈감이 있다거나. 마지막에 대사를 쳤단 말이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내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뭐 편집품과 그렇게 다 겪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새겨들어라 이런 소리로밖에 안 들어서 좀 꼰대스럽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가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그거는. 그렇구나. 근데 오베 같은 경우에는 처음서부터 개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거든.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순간마다 이웃들이 추가가 되잖아.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뭐 어디 고쳐주세요. 뭐 빌려줄 수 있어요. 뭔가 보답을 받고 새로운 거에 대한 눈을 뜨게끔 해주는 단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백세노임처럼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저는 비교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미스는? 이 영화는 그랜토리노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 아무래도. 비슷한 요소가 그랜토리노가 전면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 소설에서도 사부라고 하는 차를 보잖아. 근데 루네라고 하는 친구랑 차를 가지고 감정이 틀어지는 일이 생기잖아. 그놈의 차부심이 뭔지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는 자기가 처음에 차를 하나 사면은 죽을 때까지 그 차를 고집하는 거야. 마치 야구 팬이면 어디 팀 죽을 때까지 팬하는 것처럼. 그런 것. 자기가 사부를 샀으면은 옆에 사람은 다른 브랜드를 사서 계속 둘이 고집을 하는 거지. 자기 차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영화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 소설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 근데 어느 날 화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 루네가 차를 딱 꺼냈는데 BMW가 있는 거야. 이거는 야구 팬인데 뭐 기아 팬이었다가 화나 팬이었다가 둘이 막 치고받고 하다가 나중에 화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두산 팬이 돼버린 거야 한 명이. 그러면은 저놈은 완전 배신했다. 감정이 틀어지는 거지. 하여튼 그런 걸로 자기의 신념이 있다는 거지 차에 대한. 그렇죠. 근데 그랜토리노에서도 잘 몰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고집하는 거. 그런 점도 비슷하고 역사적인 사건은 다르지만 그랜토리노에서는 6.25 전쟁에 참여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서 살아온 상황에서 소냐,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정도로 살았다가 사라지니까 그때 나오는 그 상실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공통점이 있다. 다만 시대 배경이 다를 뿐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루네가 갈아타는 게 BMW인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볼보는 그래도 국내 차였단 말이야. 근데 BMW는 외국 차잖아. 그치, 독일 차지. 그러니까 이거 매국노다 이거지 이거는.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맞아. 그래갖고 대화가 단절되고 너랑은 대화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 전까지는 사부와 볼보라는 스웨덴의 양대 기업을 가지고 라이벌리즘을 벌이는 그런 관계였다면은 이제는 아예 변절자가 된 거니까. 그랜토리노에서도 주인공이 사실 마음문을 여는 게 가족이 아니라 친척이 아니라 동양인이잖아. 그렇죠. 맞다. 옆집 아시안 찌끄레기들. 그치. 그것도 묘하게 웃긴 게 자기 마음문을 열고 그랜토리노를 주는 것까지도 이제 동양인이라는 거지. 여기서도 외국인 이란녀 파르바네한테 직접적으로 결국 마음을 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고양이도 키우게 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외골수. 애국보수 약간 요런 느낌?
똥꼬집이고. 자살까지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울타리를 깨버리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연다는 점에 있어서 그랜토리노와 통하는 면이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니, 뭐 보자마자 떠오를 만한 거긴 하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업 같은 것도 잠깐 생각이 나긴 해요. 로맨스 같은 걸 보면. 사실 업의 그 초반 10분 하고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지. 부인이 죽고 나가지고 뭔가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할아버지 모습이잖아.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드네. 눈여겨봤던 점이 뭐냐면은 이쪽이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잖아. 그렇지, 확실히 그렇지. 그 뭐 대사 중에서도 나오지만 뭐 요즘 사람들은 일을 절대 안 하려고 하고 공짜 점심만 얻어먹으려고 한다 뭐 좀 이런 그런 거 얘기 있어, 확실히. 근데 이게 생각할 만한 거리라는 게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복지가 아무리 좋아져도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갖고 있는 가치관 내의 상실감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물론 삶의 질이 나아지면은 그렇지. 그 행복의 정도는 다르겠지. 하지만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문제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각할 만한 거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그랜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떠나도 되잖아. 오히려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자기가 고집하면서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 영토라고까지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지. 거의 아시아인들한테 동네가 뺏기느니 내가 여기를 지키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 영역 막. 그런 생각도 들어.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주차 금지 구역인데 차 들어오면 안 된다고 계속 자기 지역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거 보면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 끝까지 지키면서 의미부여 같은 느낌도 들고 복지국가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늙으면 다 이런 생각 하나?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랜드파더라고 나와요. 박근영 할배가 나와서 테이큰 식으로 찍었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작년에 장수상해라는 작품 예, 있잖아. 예. 그것도 사실 요거랑 비스무리하려고 하다가 완전 관객의 뒤통수를 치는 장면 보고 아 우리나라는 무슨 자기들이 어떻게 아픔을 겪었나 너네들 세대보다 우리가 더 고생을 했다 이런 것만 어필하려고 하는 느낌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작품 나오기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차라리 심파를 할 거면은 이거를 직수입해가지고 그냥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근데 또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왔다. 분명히 뻔할 것 같기는 해. 우린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끝낼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오베라는 남자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장점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캐릭터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오베라는 남자라는 게 제목이고 애초에 초이스가 오베에게 돼 있으니까. 그치. 근데 오베는 굉장히 결함이 큰 캐릭터라고 생각해. 어떤 점에서? 캐릭터라는 거는 얘는 원래 이래야. 음. 예를 들어서 뭐 명주는 원래 이래. 4주 연속 자기가 담당을 맡으면은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뭐 이런 게 캐릭터지. 그렇지.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걔는 원래 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캐릭터란 말이야. 근데 오베의 캐릭터는 뭐야? 아침부터 꼭두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훈계 늘어놓고 꼰대질하고 깐깐하게 굴고 길 가는 사람에게 시비 거는 이런 외골수 노인네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 캐릭터 설정을 왜 한 거야? 만약에 오베라는 캐릭터가 신사 할배 뭐 이랬으면은 이게 재미가 없겠지. 그 아저씨가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이런 스토리가 뭐가 재밌겠어. 그러니까 이 오베라는 캐릭터를 설정한 것 자체가 아 이 인물이 그 상실감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어떻게 주변의 커뮤니티를 이루는가 이걸 그려야 되는데 그게 재미있으려면은 꼰대여야 되니까 이 이유란 말이야 일단. 그렇지. 나는 그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 완벽하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이 영화나 소설에서 보면은 과거의 회상씬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거든.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아버지잖아. 철도에서 청소를 하다가 지갑을 발견했어. 근데 지갑을 오베가 습득을 하고 나서 주변의 동료한테 발각이 돼서 내놔 이래서 안 내놓으면 널 때릴 거야 하면서 눈을 질끈 가면서 맞는 것까지 감수할 정도였잖아.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그 돈을 돌려주는 거였지. 그것은 분명히 올곧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베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고 또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한 달치 월급이 먼저 나왔는데 14일치를 일하지 않았는데 한 달치 월급이 나왔잖아. 회사에 갖다 줬잖아.
이게 단순히 이 오베라는 남자의 재미난 이야기를 이끄는 에피소드 때문에 만든 성격은 아니고 이 사람이 과거에 아버지한테 이런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자기의 멘토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들어준 거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좀 더 재미난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 이 성격을 괜히 넣었다. 요거까지는 조금 비약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캐릭터도 사실 유치한 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뭐야? 아버지는 항상 나를 지켜주는 맛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나를 이끌어준 뭐 이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성적 좋게 받았을 때 그걸 기뻐하다가 기차에 치여서 돌아간 사람인 거고. 그치. 이상화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치. 이상화된 질서고 이상화된 도덕이고. 이런 가르침을 받고 나 오베라는 사람이 컸다. 근데 요즘 세상은 썩어 빠져가지고 나는 이걸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친데레질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썩어 빠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오베가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땐 소설에도 나와. 이거는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오베라는 남자가 간절히 원하는 건 누군가였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누군가를 굉장히 바래왔던 사람이고 그 누군가가 아내인 소냐한테 몰렸던 거지. 그래서 소냐가 죽었을 때 오베는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바랬어. 근데 그 누군가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녀를 따라가겠다는 거지. 이 세상이 염증을 느껴서 죽겠다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 그 소냐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인물이지 사실. 이런 인물이 세상에 어딨어. 자기가 막연히 기차를 탔는데 자기 깨워주고 돈도 대신 내주고 나중에 다시 봤더니 자신하고 썸씽 가지고 그 음식점에 갔더니 서툰 자신을 배려해주면서 키스까지 해버려. 이런 인물 말도 안 되지. 있던데? 현실에 있던데? 저기요, 있을 수도 있지. 저기요. 현실에 있던데? 저기요, 현실에도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아니 충분히 당연히 존재해요. 70억의 인구가 존재하니까 한 명 이상은 당연히 존재하지. 그치. 근데 그런 인물이 판타지 이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치, 더 사실 중요한 요게 사람이니까. 스미스 봤을 때는 이거 좀 너무 극을 이끌어가기 위해 너무 장치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충분히 허용된다는 생각이 이 정도 인물 나는 평소에도 얘기 많이 들어봤고 전혀 내가 못 들어본 인물이면은 요건 좀 비하기 심하다라고 느끼겠는데 요건 들어본 적 있어. 더한 사람도 들어봤어 사실. 아니 그러니까 리얼 세계에서는 70억의 인구가 사니까 무슨 일이든 있을 수가 있어. 그 이상의 인물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하는 얘기가 뭐야? 아버지는 이상적이었고 마누라도 이상적이었고 나는 그 상실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애들도 나를 귀찮게 하고 동네 사람들도 귀찮게 하고 뭐 옆에 있던 친구 지금 보니까 좀 안 됐고 그래서 살아야겠네 열심히 이거저거 해보자 뭐 이러다가 결국은 그냥 나름의 성취를 거두고 죽는 이런 이야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은 사실 오베가 그냥 자기가 소설로 썼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냥 오베의 상상 속에 있었어도 아무 이질감이 없는 인물들이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란 여인 파르바네 같은 경우도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소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 인물들이 실제로 근데 그것은 결국 그 완결된 서사 안에서 오베라는 인물의 세계관 내에서 그냥 끝난 이야기일 뿐이야. 이 이야기는 실제였던 가상이었던 아무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사실이건 가상이건?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를 그냥 오베가 쓴 소설. 오베는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나가고 아무도 찾지 않고 모두에게 고립되어 있지만 이 모든 인물들은 그냥 오베의 상상 속에서 창작된 인물이라고 해도 아무 차이가 없다는 이거지. 나는 이 영화가 애초에 소설이지만 굳이 가상의 인물이건 실제 인물이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물들은 실제로 존재했어도 가상으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상이건 실제건 그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인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바라면서 끝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그 사람이 없었을 때 상실감을 이야기하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열리는 영화인 거잖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 고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편협하게 살 필요는 없구나. 마음을 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집을 좀 버려가면서 살았을 때 어떤 소통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그것을 굳이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그것이 이 영화의 크게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인즉슨 이 영화는 실제였든 가상이었든 그냥 판타지 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 속안에서만 아니 놀 수밖에 실제로도 없다. 가능한데 왜 판타지 이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그냥 소시민들의 상상 따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족감을 위해서 구성된 서사일 뿐이지. 아 뭐 이런 꼰대 같은 영감이 있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영감도 그런 과정에서 마음을 열어가면서 뭐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뭐 이 얘기밖에 되는 게 없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2시간짜리 영화로 봐야 되냐고. 그런 내용을 갖다가 그래도 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전에도 그 상실감에 대한 내용으로 데몰리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 그때도- 데몰리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니네들 이야기 들으면서 아 모두 다 데몰리션을 해버려야 된다. 나오미 아츠라든가 아역 배우가 그 연기했었던 게 좀 더 이유가 붙여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 그치.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연성이라든가 부가 설명이 다 돼서 그 오베라는 남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데이비스가 이어폰 끼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뭐 그런 거를 보면서는 그냥 얼추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오베 같은 경우에는 난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가 나는 요즘에 삭막하긴 삭막해. 사회 자체도 그렇고 희망적인 이야기나 메시지 같은 거를 전파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희망적인 메시지는 마지막에 흐지부지 된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과정을 통해서 모든 걸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런 거를 갖다가 나는 목적이라든가 주제를 갖다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거든. 그래서 판타지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스테디셀러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나는 좀 그런 데 있다고 보거든. 요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재밌게 풀어 나가려고 나는 작가가 그렇게 쓰고 좀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판타지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 판타지로서 괜찮을 수 있어. 근데 그 말인즉슨 이 영화가 오락영화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고. 근데 이 영화가 애초에 오락 영화를 지향하는 영화지 예술 영화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오락 영화고 책 표지에서 느껴지는 것만 봐도 그 이상을 얘기하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오락영화인 건 좋은데 애초에 그러면은 오락영화 노선을 타야 돼. 예를 들어서 새벽의 황당한 저주. 아 그런 것처럼. 그건 근데 코미디 영화잖아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밑도 끝도 없이 가잖아.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해. 근데 힘있게 그 과정을 밀어붙인단 말이야. 그게 이미 B급이고 농담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관객들에게 인식시킨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그냥 뚝심 있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휴머니즘 예찬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아 뭐 이런 인생이 모범적인 거지, 온건한 거지, 이런 인식을 갖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오락거리고 그냥 잠깐 극장에서 2시간 동안 위안 삼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 이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 지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혼동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게 혼동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진짜 백이 인생이라고. 아 그냥 그렇게 믿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향할 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오베가 나중에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열려서 소통하는 인생이 그걸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누군가 때문에 아 나는 이 사람 아니면은 나는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어.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출근해서도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의미도 못 부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난 그녀를 따라서 죽어야겠다 라고 자살을 선택했던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마음도 열리고 소통을 하면서 결국 자기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올 정도로 나중에 바뀌지 않은 사람이 그걸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 니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다른 거 같아서 다르게 그러니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 그걸 그렇게- 지향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던져주는 진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야. 아 그렇지. 그게 무슨 진실은 얘기냐면은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라도 오락 이야기적으로 던져줌으로써 이런 삶도 있다. 편협하게 올곧은 정신으로 자기만의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이렇게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변화하는 모습 봤을 때 너넨 어떠냐? 이렇게 잠깐 환기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애초에 이 소설이나 이 영화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소설과 영화인 거고 오락 영화로서 오락 소설로서 그 정도 환기시켜줄 수 있는 거면은 최선을 다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너무 신물이 났어. 심파라든가 그런 거에 짜증이 난단 말이야. 이제는 좀 하도 많이 본 것도 있고 질린 감도 없지 않아 있어. 좀 뭔가 좀 편안하고 좀 자연스럽게 좀 보고 싶은 거 뭐 없을까 하다가 이런 오락하고 감동 섞인 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영화 자체가 원작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탄탄하게 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잘 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오베라는 남자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가짜 인생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팬시한 인생이란 말이야. 옆집에 사는 이란여든 이란여 남편이든 그 가정의 아이들이든 아니면 마당에 사는 고양이든 이런 것들은 다 오베라는 인물 그리고 감독, 원작자가 안배해놓은 팬시 장치들이란 말이지. 근데 이런 팬시 장치들, 가짜 인생들을 가지고 통합되고 조화되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굉장히 허상이거든. 근데 그게 왜 가짜 삶인 거야? 얄팍한지 안 얄팍한지는 영화에서 보여준 그 단면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영화에서 보여진 게 전부지.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철저히 오베의 시점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오베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 접점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은 해주지만 그 이후에 설명하기엔 죽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것을 그냥 얄팍하다고만 보기에는 충분히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그래도 모자라진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들이 행동 거지를 하는 거나 어느 정도 대화를 추측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NPC로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그냥 NPC 아니면 뭐야 이게? 나름의 다 사정이 있잖아. 아니 사정은 게임 개발자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인물들이 왜 오베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다 움직이고 있냐고. 아 오베를 중심으로 이 오베라는 인물은 모두에게 소외되어 있고 모두에게 고립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처음부터 설정을 깔고 들어가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건 마을 사람들이건 오베 말고는 아무 존재 의의가 없는 인물들이야 이 영화 내에서. 그렇게 존재해서 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결국 오베를 띄워주고 그 오베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환기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한단 말이야. 저런 오베 같은 인생, 그리고 지금의 나 같은 인생, 다른 사람들과 조화되는 인생. 여기 오베라는 남자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과 같은 마을 공동체에 소속되는 인생, 그런 것들을 예찬하는 영화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단 거지. 허수아비 같은 인생들에게 통합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진짜 백이 인생이라고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서 그렇게 했을 때 오베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됐을 때 그 모습이 가짜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볼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삭막한 것 같은데? 이런 오락 드라마 영화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항상 우리가 무슨 영화나 극을 볼 때 비정해야 되고 삭막해야 되고 그런 것만 보기에는 너무 삶이 지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힐링 무비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내가 인천 상륙작전 보다가 통산 4번째로 극장문을 뛰쳐나왔다니까 중간에 보다가 하도 그런 게 좀 신물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캐릭터 얘기해서 그런데 나는 그런 재미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고양이 있잖아. 고양이가 출연을 했는데 난 고양이가 소냐 같았거든. 곁에서 좀 지켜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아니면 계속 보고자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나는 주변을 사람들이 시야를 넓혀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주 여성이 와가지고 누구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웃집으로 들어가고 뭐 파이프가 망가져가지고 뭐 단순하게 파이프만 망가졌느냐 또 안에 있는 그 친한 친구와 또 연결시켜갖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스미스가 이런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취향이 안 들어. 확실히 좀 그런 것 취향이 좀 있는 아니라서 것 그런 게 같아.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왜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그냥 NPC라고 보기에는 북유럽인데다가 복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쪽은 뭐 복제가 좋으니까 그냥 그걸로 설명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 사실. 그리고 이 영화가 괜찮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설과 다른 게 영화에서 맨 처음에 아예 그냥 목 매달고 자살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누군가 찾아오잖아. 근데 소설은 안 그러거든. 소설에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그 목을 매달려는 순간에 찾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적으로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자살하는 그 시도 자체를 맨 처음부터 아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웃이 찾아오는 거 그리고 자살 시도를 했을 때 플래시백으로 터지는 그런 장면들은 일부러 소설을 좀 각색을 한 거거든 영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난 그런 점들이 오히려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높낮이가 충분히 유지가 되는 작품이라고 봐서 이게
단순히 우리는 힐링 받아야 되고 뭔가 치유만 돼야만 돼 그렇게만 밀어붙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 정도 극으로 꾸며주기 위해서 영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히 각색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근데 마술사의 트릭이 아무리 정교해봐야 그 트릭을 알고 있으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처럼 극에서 어떤 식으로 정당한 논리를 했든 어떤 알리바이를 짰든 배후에 무언가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인상이 뻔해진다는 거지 결국. 근데 마술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단점도 있어. 얘기한 것처럼 예측도 가능하고 아 그렇게 진행이 되겠거니 하고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기분 나쁜 속임수였다면은 화냈겠지. 아 이게 뭐냐고 이딴 식으로 왜 만드냐고 할아버지를 뭐 그렇게 써먹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는데 나는 기분 좋은 눈속임인 것 같아서 난 그런 정도는 용인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 나라에 맞게 난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백세노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건 사고밖에 없거든 거기에서는 왜 이런 것만 보여주냐 할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냥 신기한 건 그거 하나야. 백세노인이 저렇게 거동도 불편하신데 저렇게 창문을 넘어가가지고 또 다른 사건 사고를 또 만드시는구나 이거밖에 없거든 거기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야기를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준 것 같아서 나도 명주 의견에 동의하는 게 그게 이끌어가기 위한 장치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스미스가 이런 장르의 영화를 굳이 찾지 않기 때문에 세 명의 조합으로 뭔가 하나 아니, 영화 딱 좋은 거 찾기가 아니, 그러니까 하필 이런 꼰대 노인이 있는데 하필 그 옆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외국인 이주자가 있고 하필 그 남편은 무능한 인간이고 하필 또 친구는 전신마비라서 아내하고 또 헤어질 위기고 이런 거 다 자기적인 장치지. 그거 설명 좀 덧붙인다고 이게 자기적이지 않은 게 아닌 거잖아. 근데 이런 영화에서 자기적이어도 될 만한 요소인 것 같고 그 자기적인 요소가 오히려 이 사람들의 캐릭터를 정해주잖아. 그런 거면 오히려 잘 만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얘기도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고집하는 게 당연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날 수도 있잖아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난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일한 여자가 왜 자동차도 30대 됐는데 못 미냐 뭐 그런 거는 일한 풍습에서 못 하나 보지 뭐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요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 넘어왔을 때 임신한 여자가 그런 거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굳이 까다롭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남편이 완전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무능하다고 하기에는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 말고는 그렇게 무능해 보이지 않거든? 사다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무능하다고 메모는 거는 오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일 뿐인 거야. 물론 작중에서 마련된 상황으로는 그런데 결국은 남편은 극중에 서사의 전개에서 퇴장하잖아. 그 이후 아무 기능이 없잖아. 기능이 굳이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기능이 없는데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란 거지. 그렇게 퇴장하는 것도 남편이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오베가 다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다 설정인 거잖아. 운전도 가르쳐줘야 되고 뭐 그런 그러니까 게. 좋은 캐릭터라는 게 뭐냐면은 홍명의 임꺽정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임꺽정. 임꺽정이 나와요. 그리고 임꺽정에게는 첩이 여러 명 있어. 근데 첫째 부인은 당연히 정실이고 둘째 부인은 참한 여자야. 그리고 셋째 부인은 굉장히 앙칼지고 임꺽정하고 사이도 안 좋아. 근데 항상 싸워. 근데 결국은 셋째 부인이 가장 사랑을 받아. 왜냐하면은 셋째 부인이 가장 잠자리에서 적극적이고 임꺽정하고 배가 잘 맞거든. 그래서 결국은 임꺽정이라는 스토리 남성만 나올 것 같고 두목놀이 할 것 같고 깡패놀이 할 것 같은 이런 스토리가 페미니즘적인 구석을 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임꺽정이 벌어지는 이 사건들이 각각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성들에 의해서 각각의 다른 반응을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복합적인 서사 전개가 이어져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마치 핀볼 같은 거지. 만약에 핀볼에서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공만 왔다 갔다 하는 거면은 공의 각도하고 속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이 가는 방향이 정해진단 말이야. 근데 중간중간에 범퍼도 넣고 이러니까 나름 규칙성을 띠면서도 변칙성을 띠잖아. 극 중에서 캐릭터가 해야 되는 역할도 이런 거지. 너무 개성이 없는 인물들만 배치해 놓으면은 인물들이 모두 똑같으면은 극이 전개되는 방향이 뻔해. 그리고 작가가 짜여진 대로만 극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근데 캐릭터가 특성을 가지고 고유성을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정해지면은
극이 변칙성을 가지고 흘러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작가가 안배한 게 아니고 마치 캐릭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듯이 극이 흘러간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근데 이 오베라는 남자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은 안배가 너무 확실하단 말이지. 이 캐릭터가 왜 등장했고 왜 이런 설정을 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캐릭터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보고 하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악역은 악역답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캐릭터를 확실하게 죽여놔. 갑자기 애들이 착한 일을 하는데 악당당한 거는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회상 같은 게 들어가고 로맨스가 들어가고 딱 이러니까 분명히 쟤네들 악역이었었는데 착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오베라는 남자에 장치를 더 넣었어. 그리고 좀 런닝타임이 좀 더 길어졌어. 회상이 더 길어졌다? 나 같은 관객들은 욕했을걸? 아유 왜 이렇게 길어. 이거 그렇게까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난 이랬을 것 같아. 오히려 더. 그냥 차라리 나는 2시간으로 함축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론 NPC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설명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결국 엄마도 없이 자라났고 아빠만 바라보면서 자랐는데 아빠가 이 사람의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의 멘토이자 자기 자신의 분신처럼 살려고 했었던 거지. 그 모습을 표본으로. 그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평생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먼저 죽어버렸어. 그런 한 인간의 상실감, 뭐 너무 소설적인 캐릭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 세상에 생각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식으로 다가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분명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처리한 바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웨덴이라서 북유럽이라서 그쪽 문화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어렴풋한 상상 때문에 그 사람들의 캐릭터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네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나중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큰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가벼운 식으로 그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정도의 분위기나 내용 전개가 나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최근에는 그리고 스릴러면 스릴러, 액션이면 액션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친 장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따스한 영화, 따스한 드라마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소 같은 것도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차고인 것 같은데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잖아. 질서 정연한 게 오베랑 상응되는 게 있어서 나는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이미지를 잘 맞춰준 것 같아서 포스터만큼이나 영상 같은 거를 따뜻하게 담으려고 노력 많이 한 것 같아. 촬영 같은 거 한 것도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해서.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었지. 자,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인상적인 장면은 아내랑 같이 가다가 그 사고 당했을 때 모습인데 감정선이라든가 젊은 오베가 연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처리를 해준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좀 많이 떠올랐고 저는 상반기 때 이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오베라는 남자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서 한마디 평하자면은 한국 영화 심판 제대로 찍고 싶으면은 이 영화처럼만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남기고 싶네. 저는 별점 5개. 5개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10점 만점 아닌가요? 10점 만점에 아 그런 거였어? 아 그런 거 자기 마음이니까. 전 우리들보다는 잘 봤어요 이게. 오락이라든가 감독면에 있어서는 관객들한테 나는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상반기 시사해보면서 처음으로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본 작품이라서 네, 저는 별 5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하면은 기자가 중간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에 막 주차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파르바네가 오니까 문을 황급히 닫아버리고 기자를 가둬버리잖아요. 차고에서? 차고에서. 그래서 카메라가 여기서부터 롱테이크로 그들을 정면으로 잡아서 쭉 뺍니다. 그때 감정의 흐름이 잘 포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중간에 문을 가둔 것 때문에 둘이 낄낄대면서 웃다가 파르바네가 내가 집 청소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색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오베가 카메라에서 확 벗어나면서 나가버려. 그 이후로 공무원 만나고. 근데 그 장면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이 작품이 어쨌든 오베의 원탑으로 이루어지는 영화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오베한테 얼마나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느냐가 이 영화의 관건이거든.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영화가 가볍지 않다고 느꼈어. 오베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에 의한 그분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단순히 농담 따먹기 잠깐 해서 잠깐 친해진다고 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그렇게 쉽사리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좀 친해지면서 농담 따먹기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냈지만 그건 거기까지인 거야. 내가 정말 갖고 있는 내 마음의 상처나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의 올곧음은 그렇게 쉽사리 변하지 않고 열어줄 수 없다는 거지. 그 장면을 굳이 롱테이크로 길게 빼준 이유가 이 영화에서 세월에 흘러 형성돼버린 그리고 마무리까지 가져가버릴 그 성격을 잘 포착해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줄 평을 하자면 누군가가 아닌 무엇에게로 라고 얘기하고 싶어. 사실 옛날에 공기인형이라 그 영화를 보면서도 느낀 감정들이 사람이 살면서 아무래도 외로운 감정을 느끼게 돼서 그렇지. 그것을 무언가로 계속 채우려고 하잖아. 하지만 그것은 끝이 없지. 그것을 특히나 사람에게서 채움받으려고 하면은 끝까지 채워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고 힘들고 항상 비참한 것 같고 굉장히 외로움을 항상 가지게 되거든. 누군가로 채우려고 할 때.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가 아니라 무엇인가, 어떠한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목표의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돌리는 순간 열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소설을 보면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오베가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면 그건 너무 슬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 자신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다면은 무언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나는 평점을 3.5점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왜냐면은 마무리에서 소설과는 다르게 영화만의 다른 것으로 바뀌기 원했는데, 물론 의미는 있는 것 같아. 의미는 있는데. 그 파르반의 자식들이 마치 오베가 문이 닫혔는지 제대로 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짓는 마무리는 오베 개인의 삶이 아니라 어른 세대의 좋은 점을 본받는 어린이 세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마무리는 오베라고 하는 개인의 삶의 마무리랑은 다른 느낌인데 여기까지 가치를 확대해버리면은 마무리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3.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오랜만에 나온 드라마 장르의 영화로서는 가족들끼리 봤을 때 아주 무난하게 잘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난할 굉장히 것 같아요.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네. 굳이 얘기하자면은 난 국제시장하고 이 영화의 차이를 잘 모르겠고, 사실 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황정민이 남진 좋아하는 이유 뭐야? 남진이 자기 베트남에서 구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거만큼 절대적인 이유가 어딨어. 근데 유치하던 거 다 알잖아. 남진이 거기서 황정민을 만났다는 설정 자체도 굉장히 뻔한 아이디어고, 하필 또 남진인 건 또 뭐야?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평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영화에서 나온 이런저런 장치들과 설정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물론 정당화는 되지. 이민자 올 수도 있는 거고, 현실에 그런 마을 하나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인물 하나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연쇄적인 사건들도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긴 한데 결국은 그래봐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철저히 감독과 창작자의 의도에 안배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진 아름다운 팬시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캐릭터가 모든 걸 해결하는 영화나 소설이나 뭐 애니메이션은 당연히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못 받지.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캐릭터라는 거는 원래 걔는 그래라는 것 이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캐릭터가 다 해결해버리면 걔는 원래 그러니까 뭐 영화도 이런 거야, 소설도 이런 거야 라고밖에 끝이 안 나거든. 그래서 중요한 게 외부 사건하고 캐릭터가 어떻게 호응하느냐인데, 이 오베라는 남자에서의 오베와 외부 사건이 호응하는 거는 철저하게 오베의 상상 속의 사건들이 이미 세팅된 캐릭터에게 다가오는 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거는 그냥 오베가 엽기적인 그냥 쓰듯이 소설로 썼어도 아무 차이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작품은 어지간하면 거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장점이 있는 작품이고, 편집이나 촬영이나 음악 설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크게 나쁘게 보진 않았기 때문에 별점은 2점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오베라는 남자였고요. 다음 주에는
휴가 기간과 겹쳐서 가볍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단편영화 특집. 저희 3명이 각자 추천하는 단편영화가 네. 있습니다. 저희가 단편영화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게시를 할 텐데 미리 보시면 됩니다. 단편영화. 장편영화 한 편보다 짧기 때문에 저희 링크를 각자 보시고 나서 저희의 이야기를 좀 더 들으시면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미리 내가 올려야 되겠구나, 그럼. 네, 그건 천천히 올려주시죠. 아, 예, 예. 네. 그렇죠. 하여튼 오늘 저희가 다룬 오베라는 남자였고요. 다음 주에는 영화계에서 추천하는 3편의 단편영화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